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미국 결합심사가 발표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동백패스에 이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북구 화명장미공원에 꽃의 여왕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50여 종의 장미 수천 송이가 피어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미국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미국 결합 심사가 발표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미국 승인 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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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심사는 세계 주요 경쟁당국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미국 심사는 빠르면 오는 6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가 만약에 기업결합심사가 나버리면 대한항공이 그 모든 결정 권한을 쥐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어차피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천을 허브를 삼겠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후에는 완료 이후에는 더 이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 이전에 미국의 승인 이전에 정부나 산업은행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이때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조건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총 자산에 포함돼 신고됐다며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의 간철이 될까 말까 이미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뒷짐을 지고 대한항공의 편에 서서 지금 기업 결합을 어찌 보면 정부나 산업은행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부산시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이 나서서 그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미국의 결합심사 이전에 우리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되는 그 정도로 절박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이후로는 정말 어떤 전망도 이제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좀 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와 산업은행은 기업 결합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에 이어 송금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에 송금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은 간편합니다. 동백전 앱에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고 보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후 보내면 됩니다. 송금액은 1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송금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만 원부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전 최대 보유 금액이 월 150만 원이기에 이 이상 송금은 불가합니다. 이때 송금액은 충전 금액에서만 빠져나갑니다.
적립된 캐시백이나 정책 지원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또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도 송금이 안 됩니다. 송금받는 사람에겐 동백전 앱에 알림창이 뜹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 표출 여부에 따라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앱 위에 숫자가 표시되긴 하지만 앱 안에선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송금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때문에 송금 후 받는 사람에게 수락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송금 내역을 알 수 있는 알림 표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백전 앱에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인 자립꿀단지 기능도 추가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으며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크루즈가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 들뜬 표정이 역력합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부산 모항 크루즈, 즉 부산을 거쳐가는 단순 기항과는 달리 3박 4일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한 코스로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의 크루즈선입니다. 오는 9월 21일까지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 정원 3,700여 명에 달하는 크루즈가 부산을 모항으로 총 9항차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크루즈를 통째로 빌리는 전세선 형태의 크루즈가 잇따라 운항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일본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한일 양국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국한 일본인 관광객만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평소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북적이는 관광객의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17만 명이 부산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크루즈가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와 글로벌 선사 마케팅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 화명동에 올해도 수십 가지 장미들이 꽃을 틔우고 있습니다. 봄의 절정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봄꽃 천지 화명장미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란 붓꽃과 수련이 연못을 장식했고 우거진 나무는 푸르름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5월 화명장미공원에는 꽃의 여왕 장미들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뜻하는 노란 장미서부터 감사의 꽃말을 지닌 분홍색 장미, 아기 얼굴만한 크기의 사랑을 뜻하는 붉은 장미까지 세계 곳곳에서 피고 있는 장미 50여 종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온 거예요. 향기도 좋고, 아니 우리나라 꽃인 줄 아는데 보니까 전신 다 외국 꽃이더라고. 근데 외국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 속에 장미를 담으려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공원은 은은한 장미향, 갖가지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힐링되는 건 맞고,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초록색에 빨간색 꽃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명동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곳에 장미가 피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우범지대였던 곳에 한 그루씩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해마다 휴게시설과 수종을 늘려가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곳을 찾는 상품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상가들이 다 매출이 오르고 송이가 커가지고 주민들의 상당 호응을 받고 지금 장미가 보니까 이제 개화기가 곧 돼가지고 12일 정도면 이게 피크타임인데 지금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보려면 화명도 오면은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명장미공원 장미는 사계절 수종으로
6월까지 꽃을 피운 뒤 여름과 가을 다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한편 올해는 수국이 직제돼 초여름 피어나 또 다른 절경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와 함께 따뜻한 점심 한 끼도 전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고요하던 사찰 마당이 활기로 넘쳐납니다. 중앙에 무대가 세워지고 한편에는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재료를 기계에 돌리고 면을 뽑은 뒤 소스를 부어 어르신들께 맛보일 짜장면을 내옵니다. 전문 주방장 솜씨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까지 더해지니 음식은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언니 동생들하고 같이 이 자리 와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겸 나온 지역민들은 이웃과 함께 봄을 만끽합니다. 친구들하고 와서 자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요 노래도 즐기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2부에서는 공연이 마련돼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경로 잔치격으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차니까 상당히 사람들도 호응이 좋고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지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사상구 모라동에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야외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동구 수정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안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환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주간을 맞아 섹션별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경쟁 부문입니다. 올해 한국경쟁 부문에 출품된 작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4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단 10편의 영화가 경쟁을 펼칩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한국 경쟁 부문 작품은 박정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담요를 입은 사람입니다.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 30이 되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향한 주인공. 하지만 런던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주인공은 문득 돈을 쓰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I'm doing my project, which is living without money for 1 year in the UK. 그렇게 유럽에서 인도까지 여행하며 경계 없는 세상과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음식과 잠잘 곳뿐만 아니라 연대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This connection is, in a sense, love. Love is everything. 영화는 그저 흥미진진한 여행기에 그치지 않고 태어난 김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멋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We love you. I love you too.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양주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입니다. 어느 겨울밤 술에 취한 아빠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고모처럼 되지 말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날 감독이자 주인공인 주연은 처음으로 40년 전 사라진 고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1975년 대학교 4학년이던 고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감독은 고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고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모에 대해 묻는 게 두렵지만 당신이 남긴 이야기에 답하려 해요. 이제 저는 침묵을 깨려고 해요. 이 기록은 사라진 고모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족 안에서 늘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본인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남궁선 감독의 영화 힘을 낼 시간입니다. 애매하게 활동하다 은퇴한 아이돌 그룹 출신 친구 셋은 학창시절 가지 못했던 수학여행에 대한 미련으로 때늦은 제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찾아가는 사소한 일조차 이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 이 작은 활동 안에 담긴 수많은 과정들이 여전히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은 도착 첫날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거기서 옛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안 할 건 또 뭐야? 굳이 할 건 또 뭔데? 아니 그 얘기도 못하면 나는 뭐 아무 얘기도 못하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5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과다한 노동시간과 성적 침해, 정서적 문제까지 아이돌의 인권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쾌활한 청춘 드라마 속의 인권 이야기를 매끄럽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경쟁부문은 감독의 성별이나 장르와 무관하게 영화 중심의 여성이 존재하고 또 그들의 내면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 일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의무 휴업일을 아예 폐지한 곳까지 있는데 7월이면 모든 구에서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 권익보호,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여러 진통 끝에 시행됐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문을 닫고 영업시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달부터는 이 일요일 의무 휴업이 평일로 변경됩니다. 사하구와 수영구, 동구가 먼저 시행하는데 당장 5월 12일과 26일 일요일이 아닌 13일과 27일 월요일에 2번 문을 닫습니다. 강서구는 의무 휴업일을 각 업체가 자율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한 셈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 의견이 빠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일정 부분 편의가 제한되더라도 동의하고 10년을 지내온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실태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거죠. 특히 이번 조치로 더 힘들어지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은 더 좁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규제 철폐라는 점에선 무책임한 행정이라 꼬집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이 소비 성향을 막을 방법이 의무휴업을 변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온라인으로 가는 소비 성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뭐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끝판왕이죠. 한편 나머지 부산 12개 구구는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 상황을 본 뒤 7월 중으로 휴업일을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에게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희망 쿠폰은 따뜻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는 현장,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치킨 가게. 정혜연 씨의 일과도 들어온 주문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재료 손질을 끝내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뒤 정성스레 양념을 바릅니다. 곧이어 완성된 치킨. 일반 손님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음식이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정혜연 씨 가족들은 지난 2011년부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 10가구에 매월 희망 쿠폰 나눔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처음 어려울 때는 이런 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되고 하니까 이걸 저희가 받았던 것도 있는데 제가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더라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상구의 또 다른 식당. 돈가스를 주 메뉴로 하는 이 자활사업 식당도 희망 쿠폰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선순환하는 기회를 삼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작된 희망 쿠폰 나눔 사업. 사상구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초기에는 65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이미용원만 해당되다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는 17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기쁘다고 말하는 참여자들. 이들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전체 75개 공약 사업 중 부산 학력개발원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지난해 이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약 사업 이행 현황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 공약 앤 매니페스토 코너를 보기 쉽게 개편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힘쓴 부분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연말까지 초중고 학생 환경동아리 38팀 647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학생동아리 실천단을 운영합니다. 이들 학생은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 휴지나 물티슈 대신 소창 손수건 사용,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탄소 중립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천단은 또 학교 내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월별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